정선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가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됩니다.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논의해온 민관협의체가 한시적 활용을 협의하면서 지역에서는 올림픽 유산 활용과 영구 존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동해안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가 원인입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봄철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그물망식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격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요청했습니다. 도내 주요 대학들의 미래 전략을 들어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 이번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최고 대학을 꿈꾸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권명중 부총장을 만나 학교 발전 구상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유산인 정선 가리왕산의 알파인 경기장은 존치 여부를 두고 산림청과 지역 주민의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최근 열린 민관협의회에서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를 3년 동안 시범 운영하는 방안이 협의돼 한시적 존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알파인 경기가 열렸던 정선 가리왕산. 슬로프가 있던 자리는 자풀이 무성히 자라고 곤돌라가 매달렸던 케이블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한다는 환경부와 올림픽 유산 존치와 활용을 요구해온 주민들이 갈등을 빚으며 가리왕산의 시간은 2018년에 멈췄습니다. 올림픽 폐막 후 2년이 넘는 주민들의 투쟁 끝에 한시적이나마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민관협의체에서 최근 곤돌라를 3년 동안 시범 운영하는 방안이 도출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민관협의회 도출안을 승인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주민들은 존치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행으로 우리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합의기구에서 의결한 데까지는 저들이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합의기구에서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 정부에서 100% 액면 그대로 받아주느냐. 정선구는 시범 운영안이 최종 결정되면 곤돌라와 운영도로 등을 점검하는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지역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정부가 민관협의회 도출안을 승인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3년의 기간 동안에 이 알파인 경기장의 곤돌라 시설이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를 높이고 또 가리왕산의 산림 환경에 결코 유해한 시설이 아니다는 사실 국민 여러분들 대상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정선구는 어렵게 주어진 시범 운영 기간을 올림픽 유산의 영구 존치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3일 춘천시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격으로 백신을 접종한 최 지사는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관찰 대기까지 30분 정도 소요됐으며 접종을 마치고 보건소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신을 맞으러 오는 건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셔서 모두 백신 맞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신이다. 화이팅! 1분기 도내 백신 접종률은 88.4%며 13일 기준 도내 2분기 접종 대상자는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 입소자, 학교와 돌봄 교사 등 39만 7천여 명입니다. 춘천시가 문화재 발굴과 오염 정화로 미뤄졌던 옛 캠프페이지 시민공원화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춘천시는 옛 캠프페이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인근 부지에 대한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단계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안에 3헥타르를 조성하고 내년까지 모두 10헥타르 면적의 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춘천시가 지난 2019년부터 국비 등 모두 150억 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옛 캠프페이지에 15헥타르 면적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문화재 발굴과 토양 오염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강릉시의회가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릉시의회는 해양 민원 출동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속초와 동해해경이 분할 관리하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요트와 스킨스쿠버 서핑 등 해양 레저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동해안에서 가장 많은 어업 종사자가 있어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지역의 해양 민원 출동 건수는 지난 2017년 267건에서 2019년 37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상당수가 입산자 실화나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의 부주의가 원인인데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봄철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그물망식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조경순 통합지원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 산불이 주로 봄철에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큽니까? 최근 10년간 동해안 산불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총 161건, 4,773헥타르였으며 이 중 82%가 봄철에 집중 발생되었습니다. 산불 발생의 원인 중 입산자 실화가 가장 높고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순이었으며 이는 사람의 실수로 인한 실화성 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 4일까지 동해안 산불은 총 6건, 면적 10.4헥타르이며 전년 대비 건수는 동일하나 면적은 약 9헥타르가 증가하였습니다. 겨울 가뭄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2월에 잇따라 발생한 산불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매년 봄철 동해안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고온 건조하고 빠른 풍속이 특징인 양간 지풍 탓에 대형 산불의 위험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 산림 대부분이 소나무 등 단수림이고 지형도 험해 산불 발생 시 확산 속도가 평지보다 빨라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예, 그렇군요. 반복되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그물망식 단속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단속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인 4월 18일까지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구규림관리소,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동해안 6개 시군 등 산불 유관 기관 합동으로 실시되며 강원도 동해안 지역 6개 시군 내 무단 입산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상과 공중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그물망식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산불 헬기와 산림 드론을 활용한 공중 단속과 조류 입산 통제 구역의 무단 입산, 인화물질 휴대 행위, 산림 내 취사 흡연 행위, 입산자 등에 대한 지상 단속을 병행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무단 입산자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 활동과 더불어 산불 예방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또 조금만 주의하면 산불을 막을 수 있을 텐데요. 봄철 늘어나는 등산객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해안 지역 산불 발생 원인 중 입산자 실화가 전체 발생 건수의 39%로 높은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통제된 등산로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하며 입산 가능한 지역에 가더라도 라이터, 가스 버너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은 한순간, 복구는 한평생입니다.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만이 아름다운 강원도의 산을 푸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그물망식 집중 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조경순 통합지원실장이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이제 저희가 전시관도 다 준공을 하고, 그리고 부도 전지도 집안 안정화 작업이라든가 여타 이제 탑과 탑비가 온전히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2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가진 업무 협약을 통해 도내 바이오벤처 기업의 성장 발전과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노제닉스와 레메디 등 도내 5개사의 바이오벤처 기업이 요즈마 그룹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요즈마 그룹은 이스라엘 정부가 창업벤처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과 공동 조성한 그룹으로 도내 바이오벤처 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국민 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 준비에 나섭니다. 공단은 우선 수요가 높은 데이터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원주 지역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원주 지역 도소매업과 제조업 등 8개 업종 약 600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단은 또 법과 경제, 보건의료 등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 전략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올해부터 4년간 연속 개최됩니다. 대회 조직위와 대한태권도협회는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024년까지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춘천시는 대회를 통해 지역을 알리는 문화축제로 만들 계획입니다.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는 세계 태권도 연맹 승인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국제대회입니다. 평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역 단위 푸드플랜과 연계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의 16개 사업을 묶어 5년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은 국비 약 44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25억 6천만 원을 들여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산물 안전 분석실 구축 등 7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주요 대학들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명중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을 만나 학교 발전에 대한 주요 전략에 대해 들어봅니다. 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연호는 캐나다 선교사 머레이 박사와 미국 감리교 주디 목사님이 1959년에 원주에 세우신 원주연합기독병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병원을 1976년에 연세대학교 재단에 기부하고 원주의과대학 및 보건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1978년 이후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으로 세워진 다른 대학의 분교와 달리 알렌과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께서 세브란스 병원과 연희 전문을 세웠을 때와 똑같은 진리와 자유의 정신으로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치료와 보건과 같은 건강을 다루는 학문들로 특성화를 했습니다. 이런 전공들은 현재 전국 최고의 수준의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 분야의 4년제 대학 교수 280명을 지금까지 배출했고,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분야에서는 대학 교수 70%가 우리 대학 출신입니다. 의공학과는 산업불모진 원주를 전국의 대표적인 의료기기 도시로 탈바꿈시켰고, 대학주도 지역혁신의 성공 아이콘이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전환기를 기회로 삼아서 기존의 의료와 보건 분야에 디지털 기술, 빅데이터를 융합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학이 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의료 데이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공공의료 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와 같은 정부 정책을 활용해서 원주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우리 대학이 이 분야의 최고의 대학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로 가고 싶은 대학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특성화 보건 또 건강 분야의 학문을 더 특성화시키고, 또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원주라는 지역과 원주 시민은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의 근간이고 함께 상생해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원주 시민의 번영이 우리의 번영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념으로 지난 14년 동안 연세 머레이 봉사단은 지역의 어려운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보충교육과 진로지도를 하는 봉사를 해왔고, 연세 굿웰리스 센터는 지역 장애 아동 학생들을 재활교육을 해왔습니다. 또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연세 콘서트 시리즈도 지난 14년 동안 문화불모지인 원주의 클래식 공연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교육, 건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민께서 우리 대학을 지역의 대학으로 사랑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내국인 200명을 모집합니다. 11월까지 20세 이상 55세 이하를 대상으로 시설 채소와 노지작물 파종 관리 등이며 고용기간은 농가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월 28일 기준 월급 195만여 원입니다. 신청 접수는 시청 미래농업과로 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